여당 수장으로서 함의도 있고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민주당 투톱들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또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보도에 나온 금품을 제공했다던 서모 씨와 저는 17대부터 함께 일해온 우리 보좌진의 아버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6년 전 2012년 무렵에 무소속으로 선거를 출마하려고 했던 조모 씨 측의 사무장 등이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서모 씨에게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서모 씨는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어야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순간의 판단으로 본인도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조모 씨 측에서 서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수사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 해라. 자, 강명 기자,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를 요약해보면 2012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의 상대 후보로 출마하려던 무소속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네. 우 원내대표의 측근 아버지가 돈을 건넸다는 거군요. 네. 자, 근데 이 우 원내대표의 측근 아버지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 원내대표를 위해서 돈까지 전달하는 겁니까? 자, 일단은 그 진술서에 따르면 일단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계속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자, 일단 어제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단은 가장 부랴부랴 이제 기자들을 좀 불러보기 시작했는데 어제 밤에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라서 9시 30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했고 조금 뒤에는 이후 15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라는 그 문자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서둘러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우원식 원내대표, 현재 당시에 그냥 후보였죠. 우원식 후보와 이 원래 통진당 예비 후보 조모 씨 사이에서 이제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조 씨가 사실 이 결과에 승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보좌관의 아버지가 일단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네면서 후보에 출마하지 마라라고 이제 무마를 시키려 했다라는 것이 사건의 그런 내막입니다. 이후에 검찰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미리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피진정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과 행위자가 아니다라고서 선을 긋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민주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설사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등장인물도 아닐 뿐더러 이 측근 문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2년 사건이라서 이미 다 공소시효까지 완료가 돼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류호혜 최고위원 법대 교수이시기도 한데 민주당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법에 해당되는지를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정말로 공직선거법이냐 아니면 정말 뇌물이냐 등등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6개월, 정치 혐의라 하면은 몇 년, 7년까지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되고 중요한 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상의 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냥 볼 수만은 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이 사건 내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빠르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해명을 듣고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의 부친이죠. 이 서모 씨가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굳이 뭐 이런 우원식 원내대표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꾸몄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 2012년 총선은 그리고 2012년 4월 11일 그 수요일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2년 3월 22일에 서울 지역의 이제 노원갑 후보들이 함께 단일화, 지금 영상이 좀 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김용민, 노회찬 통진당 후보였고요.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후보까지 함께 단일 선대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노원 가불병 후보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붙어서 떨어졌던 조모 씨 같은 경우는 통진당 후보로 이제 나섰는데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려다가 돌연 포기를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인 서모 씨가 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조 씨가 그 당시에 이런 기자회견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통합진보당 노원을 생명구에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에 의해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으며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기자회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철만 되면 저질쇼 수준의 정치 협잡을 당장 그만두라. 거의 60여 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1번과 2번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함으로써 우리 노동자 서민의 생활은 공공에 처해 있다. 예, 저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모습인데 당사자인 조모 씨를 좀 취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접촉이 됐습니까 좀? 일단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언론 접촉을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시도는 했지만 접촉이 직접 되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이제 지역구 관계자들,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좀 노원구 이 지역구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듣기에는 서모 씨 부자가 상당히 노원구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면서 좀 지역 유지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현직 구청장과도 상당히 친분이 깊은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뭔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병 지역이 일단 지금 공석이어서 재보선을 또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이제 의혹 제기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류효의 최고위원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라면 공소시효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대신에 정치자금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좀 상당히 길어서 5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7년 정도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7년일 관련 거예요. 다양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은 연루되어 있는 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은 되겠군요.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에서 연루가 되든 안 되든 언급이 되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기사에 언급이 된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정황 증거도 증거는 됩니다. 그래서 상황, 진술의 증거가 계속해서 일치된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해명을 하다 보니 더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몇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기억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모아져서 증거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돈 문제가 생길 때는요. 서로의 증거가 여러 가지 진술 증거가 모여서 하나의 증거를 형성도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보이는 발언들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 이게 어떤 사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오늘 최고위 발언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보도 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합니다.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요. 조사받은 사람에 의하면 2달 전에 마지막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는데 왜 처분을 미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내사를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상당한 의구심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심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앉아있던 그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망신을 주기 위한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공보관의 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고 피의자도 없고 내사 사건에 불구하고 그나마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대표의 보좌관은 조사조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까? 검찰이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서는 저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봅니다. SBS 취재팀이 검찰의 확인 없이 이거 쓸 수 있는 기사입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이름을 걸고서 쓸 수 있는 기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판사 출신인데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 하실 텐데 일단 정식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사건이 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해 보기 위한 내사를 벌이는데 그런 상태에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서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기 전의 단계인데 어떻게 이게 그 관계자도 아니고 일단 본격적인 등장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름까지 박아서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검찰이나 이런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상당히 크로스 체크 여러 가지 이제 2중, 3중의 체크를 한 이후에 보도를 내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검찰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검찰이 뭔가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을 박범계 최고위원이 제기를 한 거죠. 자, 류현 최고위원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범계 최고위원 목소리 저희가 들려드렸지만 말미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공직자 고위공직자 수사처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수두룩하게 들어와 있는데 검찰 똑바로 하셔. 과거의 검찰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마이크를 대고 저렇게 얘기하면 검찰은 입장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말 독립권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당에서 오히려 정말로 강압적인 말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저는 여기서 박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굳이 집권 여당에게 이렇게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전 반대 질문을 진짜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야당이라면 힘이 없어서 뭐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럽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피진정인, 진정인 이런 이야기가 내사 단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샜다면 센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내사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 어찌됐건 간에 여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좀 추가로 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 문제 문재인 정부 동력 찾기에도 좀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6월 말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결렬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면 기억나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에도 수첩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난맥에 이어 집권여당 투톱의 내후외한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정치데스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